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혁명을 가져온 3D 프린팅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산타크로스 머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D 프린팅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창조의 민주화 또는 생산의 민주화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이유이고, 그리고 3D 프린팅과 제조업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과자회사 카제스는 매장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사탕, 과자, 젤리를 동물이나 벌레 모양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의 과자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넬도 2015년과 16년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컬렉션 60여 벌의 옷을 선보였습니다. 이 옷들은 트위드, 실크 이러한 것들의 원단에다가 3D 프린터로 뽑아낸 천을 덧씌워서 만든 전통적인 노하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그러한 컬렉션을 선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파일을 통해서 물건을 입체적으로 인쇄하는 기계이죠. 이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은 신발, 장난감, 캐릭터 상품, 의수, 집, 자동차, 인테리어, 집, 항공기와 우주선의 부품, 권총, 복제 문화재, 예술품, 복제품, 초콜릿, 음식, 뼈와 장기 같은 신체의 일부까지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은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3D 프린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D 프린팅으로 인쇄를 할 수 있는 설계도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 3D 프린터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3D 프린터에서는 특수 고분자 물질이라든가 금속 가루를 연속적으로 뿌려서 층층이 쌓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서 쌓아서 만든 물건을 갖다가 연마를 하거나 색칠하거나 조립하는, 이번엔 세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이때 층층이 쌓는 그 재료는 주로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이, 고무, 식품, 금속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는 어떤 재료, 뿌리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둥근 칼로 깎아내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산업에 사용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커다란 혁신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어떤 물건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그 본격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는 경우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문이라든가 시제품을 먼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제조업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몇 주나 몇 달에 걸려서 하던 것을 몇 시간 만에 단축을 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제품이라든가 주물을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서 제조업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제조업체들이 3D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놀라는 편이고요. 특히 한 가지 물건을 몇 년째 계속 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경우 말고 다양한 물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어야 될 때는 이 3D 프린터 기술이, 그리고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시제품을 만든다거나 또는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엔 그 비용과 시간이라는 문제에 걸려서 마음껏
기획하는 사람이라든가 그거를 만들려고 고안하는 사람들이 그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시안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도 있고 주물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생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생산의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3D 프린팅 기술이 등장하자 제조업체들이 환호성을 지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만들려는 그런 모형이라든가 시제품의 퀄리티에 따라서 3D 프린터의 가격은 다소 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 제조업체에서 시제품과 모형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워낙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프린터가 기능만 괜찮다면 제조업체에서는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고 이 기술에 자꾸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조업 상품조차도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트렌드와 시장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제조업을 계속 발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3D 기술을 통해서 시제품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굉장히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발 공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이키 브랜드는 3D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시제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발, 구두, 옷, 장갑, 모자, 무수히 많겠죠? 이러한 개인 맞춤형의 제조업 시대. 과거에는 사실 개인 맞춤형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형과 시제품의 문제 또는 이러한 3D 프린터라고 하는 기계가 없을 때는 개인 맞춤형 제조업이라는 것이 발달은 결정적으로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시제품을 만드는 걸 떠나서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없던 그야말로 제조업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수백 대 심지어는 수천 대의 3D 프린터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되게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3D 프린팅을 위한 도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라고 제조업 물건 또는 이런 물체라고 하는 것은 3D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체적인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입체적인 물건을 우리가 그래픽처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이 맥스라든가 오토캐드, 카티아, 인벤터, 마야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일들은 다양한 형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래 한글 문서라든가 또는 MS 워드 문서 이런 것들은 어떤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죠? 아래 한글 문서는 HWP이고 그 다음에 MS 워드 문서는 DOCX라는 확장자의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을 위해서도 우리는 3D 그래픽 파일을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파일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STL 확장자의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TL 파일은 3차원 그래픽을 표현하는 국제 표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 대부분의 3D 프린터와 호환하게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 업계에서는 가장 널리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TL 그 형식의 파일은 이런 입체 모형의 기본
기본적으로 삼각형 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좀 거칠고 굴곡이 뚜렷한 형태고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밀하게 우리가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원형과 곡선에 가까운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D 프린팅의 두 번째 단계는 3D 프린팅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를 그야말로 혁명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D 프린팅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양한 3D 개체를 만들 수 있는 파일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그래픽들은 무료로 공개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웨어하우스, 뭐 이런 곳들에서는 이 3D 프린팅을 위한 설계도를 무료로 서로 다운받고 또는 뭐 유료로도 판매하고 이렇게 되겠죠. 플랫폼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튠즈나 구글 플레이에서 음악이나 게임 앱을 무료로 다운받거나 또는 유료로 다운받는 그런 방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가지 그 3D 프린터 파일을, 그러니까 3D 설계도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파일을 갖다가 자신에게 맞게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내가 설계도 파일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 취향에 맞게 모양을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3D 프린팅의 두 번째 단계로서 프린팅하는 그 작업과 후처리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말을 도포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SLS 방식과 FDM 방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분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S는 분말을 도포해서 굳혀서 물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FDM은 플라스틱 소재의 필라멘트를 열로 녹여서 압출한 다음 상온에서 굳혀서 물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보통의 대학에는 보통 이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실습실들이 거의 다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부 기관들, 그런 서비스 기관들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직접 보셔야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내용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LS 기술은 되게 미세하게 분말을 도포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겠죠? 그리고 물체 완성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정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싸요.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FDM 방식은 좀 싸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이렇게 층층이 올리는 방식이라서 좀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만든 것 중에서 저거 너무 거칠어, 3D 프린터기가 기술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FDM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거칠게 나오는 것이고요. SLS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되게 정교한 모양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한 것은 보통 연수반을 주로 만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는 좀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갖춰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들어낸 프린팅 작업은 그 다음에 후가공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포로 연마하거나 색칠을 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파트별로 만들어서 그걸 조립하는 후가공 작업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3D 프린터 이 기술의 몇 가지 기대와 전망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체들은 상품 설계가 바뀌더라도 생산 라인을 교체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보통 제조업체들은 그 설계의 라인들이 계속 연이어져 있어서 그 속에서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제품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 생산 라인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러면 공장서부터 모든 기술자들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박이나 기차 같은 경우가 어떤 그 나사라든가 이런 부품들, 간단한 부품들은 그냥 3D 프린터로 그냥 막바로 만들어서 해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사용하는 어떤 그 부품들이 매우 비싸겠죠. 아주 간단한 물건조차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와 같이 제조업에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든가 취미활동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 마니아들의 활동이 전 세계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같은 경우요. 이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맞는 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의수, 장기, 뭐 이런 것들, 의족, 이런 것들도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심지어는 세포까지도 배양하는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은 프린터로 물체를 뽑아내는 기술을 말하고,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기존 프린터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면 입체 모형으로 프린터하는 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종이 프린터는 잉크를 사용하지만 3D 프린터는 플라스틱과 경화성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프린터가 우리가 문서나 그림 파일들을 2차원 자료로 인쇄한다면 3D 프린터는 그야말로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출력 소스로 활용해서 적게는 한두 시간, 그리고 또 길게는 십여 시간까지 걸려서 우리가 아주 커다란 모형으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3D 프린터로 만드는 집도 서서히 상품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3D 프린팅 기술은 그 기술이 어디까지 또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을 좀 가져오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